살다 보면요,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남겨진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 말이죠. 오늘 꽃다방에서 전해드릴 사연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미발송 편지 한 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아내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함 아래에서 우표도 붙지 않은 보낼 수 없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은영에게. 단 4글자가 적힌 봉투 속엔 끝내 말하지 못한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녀는 다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드릴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한 잔의 차처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곳, 여기는 꽃다방입니다. 제 이름은 정은영 47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질 만도 한데 여전히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치면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은영아, 오늘은 내가 아침밥 차릴게. 당신은 그냥 그 말로 하루를 시작했지. 남편은 언제나 그렇게 말끝을 웃음으로 마무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사람, 작은 배려로 마음을 녹이던 사람,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했어요. 남편은 양복을 다름질하며 제게 물었죠. 오늘 퇴근하면 코스모스 보러 갈까? 당신 코스모스 좋아하잖아. 올해는 꼭 같이 가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날이 오면 꼭 가요. 그게 그렇게 마지막 약속을 남기고 출근하던 그날, 하늘은 참 맑고 바람도 잔잔했어요. 누가 그 하늘 아래서 이별이 시작될 줄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회식이라 늦는 줄 알았죠.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씨, 죄송합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그 말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싸늘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으면 그와 함께하던 대화가 떠오르고 TV에서 익숙한 배우가 나오면 당신이 이 배우 참 좋아했었지 하며 혼자 말을 했어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던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그가 입던 셔츠, 그가 쓰던 머그컵, 그가 손때 묻혀 쓰던 낡은 만년필 하나까지도 저에겐 그 사람의 온기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물건을 손도 못 대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저보다 더 깊은 슬픔을 견뎠다는 걸 알기에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를 잡아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책상 위에 그가 좋아하던 만년필과 볼펜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책상엔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경영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책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움직인다. 그 밑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책을 다 정리하고 나서 서랍 속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보험 서류, 동호회 회원증, 별다를 것 없는 서류들이었죠. 그런데 맨 아래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하얀 봉투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은영에게.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봉투 겉면에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 없었던 편지,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언제 쓴 거지? 왜 나에게 주지 않았을까?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 몰래 아팠던 건 아닐까? 혹시 나에게 미안한 건 아닐까?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필체로 써내려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를 쓰는 날은 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 전 제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던 그날 그가 써 내려간 편지였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척해진 얼굴을 마주하던 그날의 거울. 그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채 손을 잡고 말았었죠.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강하잖아.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엔 지나치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울음을 참으며 제 손을 잡던 그 순간이 그렇게까지 간절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날 말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편지 한 장에 모두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편지를 덮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필체는 언제나 그랬듯 반듯하고 정갈했습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은 듯 조심스럽게 눌러 쓴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겨우 참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를 쓰는 날은 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이야. 병실 문을 나서는 내 뒷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 모르겠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아팠을 텐데. 그런 말 괜히 꺼냈다가 또 울까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 내가 병실에서 잠들던 날 나도 복도 끝 창문에 기대서 몰래 울었어.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내지 않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봐 그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거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괜찮다. 당신은 강하니까. 그 말이 다였어요. 그 미소 뒤에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편지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은영아, 사람들은 결혼은 인연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나는 인연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이 기적처럼 따뜻해진 건 당신을 만난 뒤부터였으니까. 나는 원래 감정 표현도 서툴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지만 사실 늘 미안했어. 당신이 웃는 동안 나는 회사 일 핑계로 늘 바빴고 당신의 마음이 외로워질 때마다 내가 곁에 없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돼. 남편의 말은 늘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수많은 미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속으로 삼킨 말이 많았던 거겠죠. 편지의 중간쯤에 그가 썼던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은영아,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제발 울지 말고 잘 살아줘. 당신이 웃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줘.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걸. 저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다 적셔서 글씨가 번질 정도였어요. 그 문장은 마치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회사 출근 전에 코스모스 보러 가자 던 그 말. 그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늘 코스모스를 좋아했습니다. 가을이면 코스모스 길을 함께 거닐며 바람 부는 그 길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걸 바라보곤 했었죠.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코스모스 보러 가자 였다는 게 이제는 그저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 영원한 사랑. 그는 아마 자신의 마지막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편지의 마지막은 그렇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의 마지막 쉼터. 내가 어디에 있던 당신을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혼자 울지 않게 밤마다 당신 꿈에 잠시 다녀갈게. 그 마지막 한 줄이 저를 주저앉았습니다. 밤마다 당신 꿈에 다녀갈게. 그 말을 읽고 난 뒤 정말 신기하게 그날 밤 그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가 예전보다 따뜻하게 웃으며 조용히 제 옆에 앉았죠. 손에 편지 한 장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울지 마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니 제 손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향기와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듯 그의 글을 한 줄씩 되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편지는 저에게 유언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 약속이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자리엔 남겨진 건 공허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 그가 심어준 따뜻함,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숨결이 느껴졌고
그가 제 곁에 다시 앉은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제 곁에 있어요. 그의 사랑이, 그의 남긴 말들이 아직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편지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도 글로는 남을 수 있음을 배웠어요. 남편은 그 편지 한 장으로 제가 다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의 글 한 줄 한 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년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면 그가 좋아하던 코스모스 밭으로 갑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들이 흔들리며 속삭입니다. 은영아, 웃어줘요. 내가 그곳에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곁에 있고 그의 사랑도 지금도 제 삶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처음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글씨가 내 눈물 속에서도 흐릿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마치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는 듯 편지의 글자들이 따뜻하게 살아 움직였다. 은영아,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을 보고 있을 거야. 그 문장이 마음속에 울렸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지금처럼 울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당신 나 잘 자요. 당신 나 잘 자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조용히 풀려 내려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편지만 붙잡고 울던 시간을 이제는 놓아주자고. 남편이 바랐던 웃는 나를 되찾아 주자고.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곳으로 향했다. 그날 그가 출근 전 말했던 코스모스 보러 가자던 그 길로. 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코스모스 길에 들어서자 분홍빛과 흰빛의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나를 반기듯 인사를 건넸다. 그 길 위에는 나는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바람이 글씨를 훑어 지나가자 종이 위의 글자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당신이 웃어야 내 마음이 편할 테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부신 햇살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구름 사이에 그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당신 거기 있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살랑이는 바람이 내 볼을 스쳤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날 이후 나는 그 길을 우리의 길이라 불렀다. 그와 처음 손잡았던 날처럼, 그가 내게 다시 웃어달라 부탁하던 날처럼. 시간이 지나도 그 길을 매해 가을마다 코스모스로 가득 피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으며 그와 대화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당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그의 웃음이, 그의 향기가, 그의 따뜻한 말투가 섞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인사를 이제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당신, 나 이제 울지 않아요. 당신 말대로 웃으려고 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걸.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아닌 미소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은은한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쓰던 펜으로 짧은 쪽지 하나를 써서 함께 묻어주었다. 당신의 편지를 이제 돌려드려요. 하지만 그 사랑은 제 마음속에 두고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잘 지내요.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제는 웃으면서 살아가요. 그 순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며 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건 분명 그가 보내준 인사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편지를 액자에 넣고 거실 한켠에 두었다.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두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야. 그 길길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그의 부재 속에서도 그의 사랑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걸 매일 느낀다. 그리고 문득 그날 남편이 왜 그토록 코스모스를 보고 싶어 했는지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었다. 다시 피어나는 삶. 그는 어쩌면 그 말까지 내게 남겨두고 간 게 아닐까? 그 꽃의 언어처럼 내 삶도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건 아닐까? 이제 나는 알 것 같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삶을 새로 쓰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떠났지만 그의 편지 한 장이 내 인생의 길을 바꿔 놓았다. 이제는 그와의 추억이 슬픔이 아닌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매년 가을이면 그 코스모스 길을 걸으며 하늘을 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당신이 내게 남긴 마지막 약속. 나는 오늘도 지키고 있어요. 하늘 저편에서 코스모스 꽃잎이 살짝 흔들린다. 그건 그의 대답 같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사실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슬픔은 이제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람의 편지를 읽으면 그가 나에게 남긴 사랑을 살아있는 약속처럼 느꼈다. 그 편지는 더 이상 눈물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햇살이 스며드는 부엌으로 갔다. 2해 동안 식탁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시 요리를 하고 싶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오늘 당신 생일이지, 그렇죠?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며 부엌 안에 따뜻한 향이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그가 웃으며 식탁에 앉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항상 국을 먹기 전에 당신이 끓인 미역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그의 가장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지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짧은 문장이었다.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으며
오늘 처음 웃었어요. 그 한 줄을 적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제는 내 마음을 그에게만 남겨두지 않고 글로 기억으로 세상에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하루의 일기를 남편에게 편지 쓰듯 적었다. 오늘은 회사 본직 준비를 했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를 회사 책상 위에 두었어요. 가끔은 하늘을 보며 아직도 눈물이 나요. 하지만 그 눈물이 이제 아프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조금씩 나는 다른 세상으로 걸어갔다. 얼마 후 나는 다니던 회사를 복귀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남편의 편지에 적힌 그 문장이 내 발걸음을 밀어줬다. 은영아, 당신이 웃어야 내 마음이 편할 테니까. 나는 그 말처럼 웃는 얼굴로 출근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되찾았다. 예전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하나같이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내게 남긴 건 단순한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었구나 싶었다. 그해 가을 나는 혼자 코스모스 축제를 다녀왔다. 예전엔 남편 손을 꼭 잡고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바람이 불며 코스모스 꽃잎이 한 움큼 내 앞에 흩날렸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 지금 웃고 있어요. 그 말을 하자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한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다. 이제 나는 그를 떠나보내신 대신 그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그는 내 곁에 없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가끔 힘든 날이면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다. 글씨는 점점 바래가지만 그의 말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야. 그 문장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그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글을 전하기 시작했다. 신문의 칼럼 한 칸, 그리고 지역 라디오 방송의 한 코너에서 편지로 배우는 삶의 이야기. 그게 내가 새로 시작한 코너의 이름이다. 매주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코너였다. 그리고 첫 회의 마지막 멘트로 나는 남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당신이 웃어야 내가 편할 테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스튜디오 안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수많은 청취자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나도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 그 편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그 모든 사연을 읽으며 나는 매번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안다. 이별은 슬픔으로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편지가 되어 내 삶을 지탱해 주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편지 아래에 나는 이렇게 한 줄을 덧붙였다. 당신이 내게 남긴 사랑, 이제는 내가 세상에 돌려줄게요.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마음속으로 진짜로 글을 보낼 수 있었다. 그의 부재는 끝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피어나는 시작이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코스모스 향이 스며든 바람을 맞으며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잘 지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되고 있어요. 그 순간 하늘 가운데서 별이 하나 반짝였다. 나는 알았다. 그 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 은영 씨처럼요. 남편이 남긴 한 통의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랑의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지금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 용기 내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써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꽃다방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시 머물러 쉴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의 공간이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스며든 사랑, 용서, 그리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담아 전해드릴게요. 편지는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편지 한 장이 도착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꽃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